FA 시장 아주 지금 뭐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대형 계약이 펑펑 쏟아졌었는데 12월 들어서는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간간히 선수와 구단이 만났다라는 소식은 들리고 있지만 계약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은 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위원님? 지금 사실 FA 시장이 열린 지 꽤 됐는데 대여급 선수 나가고 난 다음에 뭐 준초급 선수들에게는 뭐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머도 사실 좀 드물어졌고요. 아니 지금 애매한 선수들하고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팀 전력 확 올릴 수 있는 선수는 없는데 뭐 본인 스스로는 많이 받고 싶죠. 당연히 많이 받고 싶죠. 네. 근데 구단에서는 그만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난 이럴 때 숫자 놀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세이브 매트리스가 이 선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간의 평균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같은 숫자의 선수가 어느 팀에서 FA 계약했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큼이었는지 그리고 같은 나이의 선수가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몇 년을 계약했는지 이거 통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그것 두드리고 앉아서 통계를 못 보고 선수하고 계약 못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죠.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맨날 두드리고 앉아서 그 못하는 거는 숫자 노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다른 생각인 거예요. 기대치. 그러니까 어필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처럼 좀 들립니다. 이 반대가 된 거예요. 실력은 메커니즘으로 쌓고 계약은 세븐 매트리스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실력을 세븐 매트리스 하려고 계약을 기대치로 하려는 기대치로, 거예요. 그렇죠. 구단도 기대치로 하는 거고 선수도 기대치예요. 네. 구단은 좀 더 적게 잘 데리고 올 수 있는 기대치 그쵸. 그리고 선수들은 앞으로 더 잘할 건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네. 더 받고 싶은 기대치 반대로 된 거죠. 그러게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FA 계약은 사실 미래에 대한 성적 기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해왔던 거를 약간 보상해주는 느낌으로 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어떤 얘기요? 내가 이 팀에서 몇 년을 봉사했는데 네. 봉사 안 했어요. 연봉 받고 계약해서 뛴 거잖아요. 그냥 받을 서로. 거 받고 했어요. 네. 봉사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것도 정확하게 앞으로 얼마큼 할 수 있을지 그 잘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셀러리 캡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매한 선수들이나 베테랑은 그냥 내쳐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잇따른 대형 계약을 지켜본 선수들은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구단들은 이제 셀러리 캡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하소연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 못한 선수들의 행보 좀 보겠습니다. 장민재 선수 일단 있죠. 하나이긴 암흑기 동안 묵묵하게 마운드를 지킨 뭐 선발이면 선발, 불펜이면 불펜. 정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운드를 지켜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은 130km 초중반대로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포크볼에는 확실한 무기가 있고 제구력, 게임 운영 능력이 좋아서 길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한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민호 선수도 일단은 이 잔류를 최우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C등급이기 때문에 네. 이적하려면 정말 편하게 이적할 수 있지만 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근데 장민선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제구 좋고 변화구 구사 능력, 게임 운영 능력 좋아요. 근데 네. 경기 초반에 여기다 던져요. 네. 여기다 던지고. 근데 이게 체력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꼭 4회 이후부터 그죠 5회 이후에 좀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꼭 4회 쪽에서 이렇게 애매할 때, 그죠? 애매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불펜을 할 수는 없고 그쵸. 선발수 4회부터 되게 있어. 안정적이에요. 초반에 경기 초반에 그래서 장민 선수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아쉽긴 해. 근데 장민 네. 선수 볼 때 그래요. 저도요. 두산에서 은퇴하고 코치 수업 가라할 때 가고 네. 좋죠. 편하고 좋아요. 근데 장민희 선수가 나중에 선수를 가르친다는 그리고 또 진짜 운문한 개구리가 아니라 넓게 보고 싶다면은 한번 가는 것도 좋아요. 이적 네. 하는 팀으로. 내가 만약 두산에서 은퇴했으면 누굴 가르칠 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난 SK 가서 본 것도 많고 또 같이 연습하고 또 같이 느낀 것도 많고 그쵸. 그 일본 코치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실수 안 해왔고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왔던 노하우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저쪽은 왜 투수들이 저렇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랑 비슷한 선수가 있는데 저 선수가 어떻게 뭐 좋아졌다 뭐 이런 게 느껴진다면은 누구한테 배워보고 싶다면 가는 거예요. 까짓 거 그건 못하나? 그쵸. 이게 사실 선수가 팀을 옮기고 나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경우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환경의 변화가 선수에게 또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차례 정도 만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는 한화 협상 잠시 중단하고 시장에 나가보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화가 물론 이제 내부 FA를 잘 놓치지 않는 구단으로 유명합니다만 장민재 선수 본인의 의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김민식 선수 얘기도 좀 있네요. 이번 FA 시장 포수 최대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격에는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만 평균 이상의 수비력, 경험이 있는 선수 그리고 SSG 뎁스차트에서 유일하게 1군 풀타임 경험이 있는 포수라는 점에서 여기에도 역시 김민식 선수도 SSG 입장에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아 있을 때 우승 포수잖아요. 그렇죠. 야구가 늘 줄 알았는데 안 늘더라고요. 아, 좀 정체된 부분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계속 정치도 있어요. 사실은 좋은 포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김민수 선수도 안타까워요. 아깝고 조금 더 뭔가 본인한테 채찍질했으면은 지금 뭐 벌써 달라붙는 팀들이 많았겠죠. 근데 뭐 SSG 입장에서는 계약은 해야죠. 근데 김민수 선수 본인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 선수 측의 입장이 약간 좀 강경한 것 같다. 네. 야, 오른손 뭐 우투 좌타잖아요. 네. 그리고 김민수 선수가 느린 또 포수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김민수 선수는 장점이 많은 선수인데 활용이 안 되는 선수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SSG도 협상 테이블에서 김민식 선수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2차 협상 지난 3일에 진행이 됐고요. 이날 선수 측의 요구 조건이 구단 쪽으로 전달이 됐는데 서로 생각의 차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기간은 물론이고 총액에서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역시 좀 협상이 잠겨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단 쪽에서는 약간 조금 덜 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제 좀 이쯤 되는 A급, S급 선수들에게는 비싼 거 알죠. 거품인 거 알죠.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선수들에게는 냉정하게 좀 접근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구단의 입장인 것 같아요. A급, S급은요. 포스트 시즌 아니 우승 여기에 한 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있긴 있죠. 근데 거품이 있어도 이 한 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 거품을 치우고더라도 충분히 그 값어치가 되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계약하면서 미안하지만 이 선수 온다고 해서 포스트시즌 올라가고 우승하고 이런 급은 아니에요. 큰 차이는 그래서 아니다. 딱 냉정하게 그 금액만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요 구단의 입장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건희 선수 한번 좀 지켜볼까요? 두산을 대표하는 우한 필승 카드입니다. 2020년 두산으로 이적한 뒤 4년 연속 필승조로 활약하면서 연평균 60경기 그리고 60이닝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좀 많이 던졌기는 했죠. 그래서 후반기 들어서 살짝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내년에 32살 젊은 강속구 투수라는 점은 충분히 좀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또 불펜 투수 원하는 팀이 많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두산과 홍건희 선수 두어 차례 만나서 탐색전 가졌고 양석환 계약에 나온 지난달 30일 오후에도 구단 사무실에서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 주고받은 단계는 아니고 구단은 선수 측이 원하는 조건을 어렴풋이 짐작만 하는 상태다. 아, 굉장히 어렵네요. 3번 만났는데 아직 저기 짐작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죠. 선수 측에서도 아직 구단 측의 조건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구단의 제안이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본 다음에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3번 만났는데 금액이 안 나왔으면은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건가? 아, 그러게. 두산도 이제 셀러리 캡 때문에 많이 못 줘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셀러리 캡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셀러리 캡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 이 협상 전략을 진짜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본인의 위치를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 하겠죠. 아, 그러게. 에이전트의 영향이 중요하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돈 주는 거 아닌가? 아, 맞습니다. 어쨌든 요 세 명의 선수들 그렇게 큰 계약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선수가 그래도 좀 가장 먼저 계약할 거로 좀 보십니까, 위원님? 아무래도 뭐 홍건희 선수가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이적 가능성? 뭐 이적이건 뭐 아니건 투수석이 좀 제일 빨리 되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김민식 선수 될 것 같고. 장민재 선수는 뭐 그냥 하나 잔류를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정민 선수요? 네. 아, 투수니까 네. 빨리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근데 나이가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선발로서 몇 승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 투수로서 홍건희 선수처럼 뭐 몇 이닝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아, 저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써먹지? 아, 선발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불펜인가? 불펜인데 길게 가는 불펜인가? 롱릴리프. 야, 그런 것도 또 애매하지잖아요. 그렇죠. 롱릴리프를 또 FA로 사오기도 약간은 좀 애매한 그런 네. 상황. 맞습니다. 저는 장민재 계약이 빠를 것 같습니다. 최강환 다롱이 안녕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하나 잔류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선수들 예상 계약 기간과 금액까지 또 남겨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프시즌 다소 좀 소식이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좀 심심해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의견 나눠주시면서 그나마 좀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골든글러브 시상식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 야, 너 얼마 제시 받았냐? 뭐 이런 얘기. 구단에서도 네. 뭐 서로 이제 필요한 선수 얘기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FA 하나 잡는 거고. 아, 이거 트레이드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